안녕하세요. 파랑새 TV입니다. 오늘은 상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즉 상가주택은 아래층은 상가로 운영을 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주택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인데요. 흔히 이것을 관가하여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상가주택 매매 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9억 이하의 물건으로 2년 보유였던 것이 파리 대책으로 2년 거주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상가주택 매매 시 이것을 상가라 볼 것이냐 주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던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고 노후 대책으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상가주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3층 건물인데 1, 2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3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줘서 매달 500만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아파트와 상가 건물 중 둘 중 하나를 처분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상태고 부부 두 사람만 살기에 굳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3억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13억 정도의 시세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처분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가주택은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시세 차익도 얼마 안 되니 상가주택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친구 중 자칭 부동산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합석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는 전체 건물을 상가로 본다고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A씨의 건물은 1, 2층은 상가이며 약 60평이고 3층은 주택으로 약 30평이어서 전체 건물이 상가에 해당이 되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도 9억 이상이어서 비과세 혜택은 못 받지만 13억 중 9억 이상 되는 초과분 4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양도세가 미미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얼마 후 매도자가 나타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였는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양도세가 3억 5천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가 겸용주택 특례 조항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상가로 본다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한다 입니다. 네, 결국 A씨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상가 겸용주택 특례 조항을 잘못 이해하여 수천에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시
주위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세무사가 모든 세무에 능통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의뢰하실 때 꼭 해당 세무사인지 확인을 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 상단에 조회 발급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조건을 입력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웬만큼 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가 매매 시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를 신경 쓰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부가세는 부과된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받아서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땅값 플러스 건물값입니다. 그래서 땅은 부과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가격이 10억이라면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11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값 4억 플러스 건물값 6억으로 구분하여 건물비에 대한 10% 6천만 원이 부가세로 적용되어 총 금액은 10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땅값과 건물값의 비율은 지역이나 건물의 구조, 위치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거래 시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명시 없이 10억에 계약을 했다면 추후에 매수자에게 부가세가 누락되었으니 달라고 하면 과연 줄까요? 계약 시 그런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가세는 매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판례에서 별도의 부가세 명시가 없는 경우에 부가세는 매매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은 종종 일어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 한마디만 적으면 아무 탈이 없었는데 이 한마디를 기재하지 않아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거래 시 부가세를 서로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약 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까지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요. 동종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매수자도 식당을 운영할 목적인 경우, 그리고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면 매수자도 임대사업을 한다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식당 영업을 하는데 매수자는 편의점이나 이동통신 등 다른 업종을 하거나 매도자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매수자는 커피숍 등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받아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상가 거래 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나 상가주택 거래 시 주의해야 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